저는 쌍둥이의 사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요새 삼둥이, 새쌍둥이 이런 쌍둥이들이 인기가 많고, 또 쌍둥이는 생년월일 시간까지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외모는 비슷한데 직업이나 인생이 좀 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의 사주나 반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들이 또 쌍둥이로 맺어져서 그렇게 태어나게 된 인연법 같은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정말 아주 획기적인 질문입니다. 네, 지금 질문의 답을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이 질문의 답은 역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아마 많이 공감하고 또 공부가 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명리학 공부하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공부 삼아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제가 딱 보니까 쌍둥이네요. 그죠? 네. 모르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질문하신 분이 쌍둥이입니다. 본인이 쌍둥이가 이 강의는 아주 정말 필요한 강의죠. 이 쌍둥이가 태어나는 그 원리부터 제가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는 원리는 우리는 그 과학적 잣대, 의학적 잣대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이 인연법, 대자연의 잣대로 설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학적 잣대로 먼저 설명을 해보면 정자, 난자가 만나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정자, 난자가 만나는데 이 몇만 개의 정자가 막 난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정자, 난자가요, 이제 부부 음양 합격을 했을 때 막 이제 임신이 되기 위해서 몇만 개의 정자가 쫙 그 난자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힘 있는 정자가 하나가 딱 들어가면 딱 문이 닫혀요. 다른 정자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일란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란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의학적으로 분별을 해보면 이런 인연법으로 쌍둥이가 만들어지고 또 삼둥이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자연의 잣대, 운명의 잣대, 대자연의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쌍둥이가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 아주 깊고 깊은 인연이 있어야 쌍둥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인연이냐? 전생에 우리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부부가 잘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천생연분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쌍둥이가 태어날 때는 천생연분만큼 인연이 있어야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는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딱 태어날 때는 어떤 남녀가 천생연분으로 부부로 만나는 것처럼 1000번이나 영겁의 생을 거듭하면서 인연이 닿은 인연이 바로 쌍둥이다. 우리가 부부 사이가 아주 좋고 인연이 깊은 사람을 천생연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부부들은요 천생연분으로 만난 부부도 있지만 아닌 부부가 더 많아요. 정말 놀랐죠? 500생의 인연이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700생의 인연이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500생의 인연이 부부를 만났는데 열받아서 그냥 간두는 경우도 있고 700생의 인연으로 만나서 노력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바로 천생연분만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둘이 끝까지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생연분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수많은 윤회를 거듭하면서 그 영겁의 그 생을 거듭하면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영겁의 인연을 거듭하면서 만난 인연이 바로 천생연분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1000번 생을 거듭했는지 본 적이 없죠. 우리 후인들이, 학자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당신은 너무너무 지고지순한 인연이기 때문에 아마도 1000번이나 생을 거듭하면서 서로 원해서 만난 인연일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그 윤회를 걸치면서 온 만남이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천생연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번만 윤회를 하면서 만났다 해도 얼마나 큰 인연이에요. 근데 1000번이나 윤회를 하면서 만났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윤회 속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을 때 바로 천생연분. 그러면 지금 제가 쌍둥이 이야기하다가 왜 지금 부부 이야기를 했느냐? 이 부부 이야기를 먼저 설명해 줘야 쌍둥이 인연을 금방 이해할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쌍둥이도 500생 내지 1000번 정도 윤회를 거듭하면서 서로 만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한 뱃속에서 태어나는 인연이에요. 그래서 쌍둥이는 바로 천생연분만큼이나 인연이 깊은 인연이다. 그래서 대단한 인연이죠. 그래서 사는 모습도 비슷한 게 많고 100%는 아니지만 성격도 비슷한 게 많고 모양새도 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왜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고 천생연분으로 만나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똑같이는 안 사느냐? 절대 하느님은 우리는 5천만 인구도 똑같게 살지 않게끔 만들어 놨어요. 다 각자 사명은 다른 겁니다. 쌍둥이든 삼둥이든 오둥이든 간에 다 각자 사명과 역할은 다르다. 그래서 성격이 같은 것 같아도 약간 다르고 모양새가 같은 것 같아도 약간 다르고 또 특성도 약간씩 다르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사주가 같느냐? 사주도 역시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쌍둥이가 한날 한시에 태어났으니까 생년월시가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사주가 같지 않느냐고 궁금해 하시죠? 근데 이 사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쌍둥이 사주를 푸는 논리가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학설? 그러면 그 몇 가지 학설이 다 틀리다, 다 맞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가 논리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 메모지 좀 하나 주시겠어요? 요게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카메라로 잡기 때문에 요 사주 팔자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멀리 계셔서 이 사주가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보이니까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멀어서 안 보이시죠? 보여요? 네. 네. 자, 지금 질문하신 분은 쌍둥이인데 사주가 경오년, 개미월, 기축일, 무진시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게 언니의 사주예요. 언니. 지금 질문하신 분은 언니입니까? 동생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언니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이 하나가 사주가 또 만들어지는데 이 천간, 이 천간하고 합드는 글자가 을경, 을이 여기에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을경이 천간 합이에요. 그리고 이 경호생 오하고 미가 합이에요. 오미합. 그 다음에 천간에 개하고 무랑 무개가 합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오미합. 또 여기 보면 기축인데 기하고 갑이 합이에요. 갑기합. 그리고 자축이 합. 그 다음에 무개합,
또 진유합 이렇게 천간지지합이 있습니다. 천간지지합이 있는데 천간에 합드는 글자, 지지에 합드는 글자를 뽑으면 또 하나의 사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합드는 글자가 바로 동생의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건 언니의 사주고 이건 동생의 사주가 됩니다. 그러면 언니 사주하고 동생의 사주가 분명히 달라졌지요. 그래서 이 형제의 이 자매라도 이렇게 사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다르게 운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 밑에 있는 사주가 동생이기 때문에 이 동생 사주가 이 질문하신 분의 사주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언니는 기축일인데 동생은 갑자일이에요. 그러면 기축일의 성격하고 갑자일의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면 이 갑자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갑은 우두머리, 으뜸, 대장을 뜻해요. 갑은. 그리고 여러분 갑자을축 병인종묘 나가는데 갑자가 제일 으뜸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갑은 양간이고 그래서 갑자일은 으뜸, 대장, 우두머리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갑자일에 태어난 동생은 남들을 지도하거나 가르치거나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러죠? 본인 안 가르쳐요? 앞으로 아니 저기 뭐냐면 그 지금 하는 일 노스쿨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이니까 아직은 학생이니까 이제 미래 직업을 본다면 이렇게 갑자일의 특성을 말해드린다면 이렇게 남들을 가르치거나 지도하거나 이런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기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갑이라는 글자는 바로 천성이 착하고 인자하고 이렇게 바른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라고 할게요. 이 학생은 이제 천성이 착하고 인자하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을 타고났다. 그러면 이제 언니 사주가 있죠. 이제 언니 기축일.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기토일에 태어났죠. 그죠? 근데 이 기토는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사주를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간단한 특성만 지금 설명하려 하는 겁니다. 이 기토는 아주 온상지토라고 해서 기름진 흙을 뜻합니다. 자, 여기 무토는 산을 뜻해요. 그리고 큰 땅을 뜻하고 대지를 뜻하고, 근데 이 기축은 옥토, 기름진 땅, 이 옥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축일은 많은 걸 어머니처럼 품어안고 이끌어가고 어머니처럼 품어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정이 착하고 조밀하고 꼼꼼하고 사람들을 잘 품어안고 이끌어가는 기질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의 성품을 가진 거, 어머니의 성품, 어머니의 자질, 품어안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분은 여기 보시면 이 기축일인데 사주 토기운이 강하고 우리가 사주상에 용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금과 수가 용신이에요. 그러면 금과 수를 써야 되는 사주입니다. 금과 수를 써야 되는 사주다 보니까 이분은 토생금이 상관인데 이게 말하는 직업이에요. 자, 토생금. 토가 많아서 토 기운을 설기시키는 금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생금. 상관이 이분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상관이 긍정적 작용하는 것이며 상관이 직업이다. 그래서 금수가 도움이 되는 용신이고 바로 직업은 상관을 써야 되는 사주다. 그러면
역시 이 언니도 말하는 직업이 잘 맞고 남들을 지도하거나 가르치는 일이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 또한 앞으로 만인을 리더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될 운명이에요. 언니는 어떤 일? 강사하고 있어요? 네? 교수 준비하고 강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즉 딱 맞는 일이죠. 그래서 교수나 가르치는 일, 말하는 직업, 이게 팔자에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생의 기운하고 언니의 기운이 물론 합의 특성이 있어서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100% 똑같은 건 아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언니는 지금 강사를 하고 있고 교수 준비를 하는데 동생은 노스쿨 준비를 한다 그랬죠. 노스쿨. 근데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잘 보세요. 이분은 토생금해서 금생수로서 바로 말을 하는 직업, 가르치는 직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주고, 동생은 갑자일에 태어났는데 약간 신약이에요. 이분은 동생은 신약이고 여기에 금수가 필요한 사주입니다. 이 관인상생으로. 근데 그 중에서 수기운이 가장 필요로 해요. 여기서 수기운은 인수. 자, 을미, 무오, 갑자, 계유시에 났는데 금수기운은 금생수 수생목을 의해서 금수기운은 긍정적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수기운이 가장 필요하며 수기운이 나에게 득되는 작용을 한다. 즉 인수, 정인이 이 사주는 용신이 되는 것이며 정인이 이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인수가 용신이고 인수가 직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 역시 학문을 쓰는 일이나 남들을 가르치는 일이나 아니면 전문직, 변호사 같은 일, 이런 것도 역시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관인상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과 학문을 동시에 쓰는 일. 그러니까 변호사도 하나의 관이지요. 그러니까 관과 학문을 동시에 쓰는 일. 변호사도 잘 맞고 또 역시 이분도 교수도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관과 학문을 같이 쓰는 직업이 대단히 좋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이분 사주를 다 일일이 풀이하면 오늘 사주 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요 특성, 직업 특성이나 성격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렇게 쌍둥이라도 다른 특성이 있다. 그리고 다른 성정이 약간은 있다. 그리고 직업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언니는 지금 완전 그 사주대로 말하는 직업 교수 쪽으로 가고 있고, 동생은 역시 이 직업의 특성이 좀 다르게 노스쿨이라든가 이런 전문직 쪽으로 준비하고 있죠. 그럼 쌍둥이인데도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면이 있다. 그럼 쌍둥이 사주를 뽑을 때는 이렇게 천간합과 지지합을 하나 뽑으면 또 하나의 사주가 나오게 되며 첫 번째 사주가 언니, 두 번째 합돼서 만들어진 사주가 동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쌍둥이라도 이렇게 운명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적나라하고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풀이를 해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강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리얼함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단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제 이해가 되시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왜 닮고 왜 성격도 비슷한 면이 있고 왜 기질이 같은 면이 있느냐? 바로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합의 기운은 네 기운도 내가 땡겨오고 내 기운도 너한테 주는 의미가 있어요. 합의 기운은. 그러니까 내 기운도 너에게 주고 너의 기운도 내가 땡겨오고 이 합의 기운은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들이 많이 닮고
많이 이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 같을 수는 없는 이유가 바로 사주 오행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합으로 이루어져서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명리학 공부하는 자리면 제가 이걸 더 길게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차이점만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쌍둥이가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고 얼마만큼 사이가 별로인 사람도 있죠. 그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합드는 글자로 뽑았는데 한 사주는 월등하게 좋고 한 사주는 월등하게 나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좋고 한 사람은 월등하게 나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는 잘 풀리고 하나는 너무 못 풀리니까 열등감이 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격차감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고 안 좋아지는 쌍둥이가 있고 합으로 뽑았는데 사주가 비슷해요. 기운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제 말은 좋은 기운들이 차이가 별로 없고 나쁜 기운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런 형제들은 쌍둥이가 사이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쌍둥이는 얼굴도 안 보는 쌍둥이도 있고 어떤 쌍둥이는 보세요. 마치 일반 형제보다 더 사이가 좋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막 정말 이렇게 한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쌍둥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기운이 비슷하게 작용할 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분 사주의 특성을 보면 기운이 비슷해요. 사주 기운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언니나 동생이나 사주 기운이 비슷하고 이렇게 어떤 타고난 복도 비슷하고 이럴 경우에는 사주가 똑같이 기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주인공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사이가 형제가 좋은지 나쁜지 일부러 좋게 말하라는 뜻 아니에요. 이분들은 저는 사이가 좋을 거로 제가 믿어요. 근데 일부러 제 말 때문에 좋다고 하지 말고 다르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사이가 정말 좋고 매일 연락하고 매일 안부 묻고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근데 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이게 안 나올 것 같아. 저 마이크 좀 주십시오. 네, 사이가 정말 매우 좋은 편이고 매일매일 카톡이나 전화로 안부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쌍둥이로서 아주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서로 소통을 잘하고 정말 서로가 득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도 나이가 먹어서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형제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는 완전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이 명리학 공부하는 날이네. 쌍둥이인데 날짜가 하루 다르게 태어났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합의 글자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주로 다른 날짜로 분별을 해서 보면 됩니다. 즉 태어난 날 시를 그대로 보고 먼저 태어난 사주를 뒤에 태어난 사주를 그날 그 시로 뽑아서 운명을 측정하면 된다. 굳이 지금처럼 합되는 글자를 뽑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예요, 뒤에요? 본인이 먼저면 먼저 태어난 사주 그대로 쓰면 되고 동생은 뒷날 태어난 사주로 그대로 쓰면 된다. 이것은 역시 다르게 운명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